최근 타격감이 확실히 좋아지며 부활하고 있는 김하성이 4경기 연속 안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마이애미전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리면서부터 강력한 타구를 생산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던 김하성은 직전 경기에선 모든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싹쓸이 2루타를 터뜨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김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팀이 승리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하성의 안타, 홈런이나 수비를 기점으로 팀이 꾸역꾸역 득점해 결국 승리로 이어가는 스토리가 한두 번이 아닌 건데요. 이처럼 김하성의 전반기를 요약하면 말 그대로 고군분투였습니다. 샌디에고의 그 화려한 스타 타자들이 부침을 겪는 동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뛰며 내야를 지탱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숨은 가치의 진주 같은 선수 이미지가 강했다면 올해는 샌디에고 타선의 전면으로 등장한 느낌이 강했죠. 그의 등장에 따른 팬들의 환호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고요. 김하성 선수 안티들은 지금까지 수비와 활용성은 발군이지만 공격이 너무나 악한 선수라는 선입견과 꼬리표를 달아왔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지난 3년의 성적으로 보면 정면으로 방박하기 어려운 일면 사실에 가까운 모습이긴 했습니다. 김 선수의 조정 득점 생산력은 리그 평균보다 30%나 떨어졌고 지난해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평균보다 5% 오른 남짓이었거든요. 특급의 기준으로 가기에는 공격력이 다소 처진 건 사실이었죠. 그러나 올해 FA 시장에서 충분히 1억 5천 불 이상의 계약, 조금 더 지른다면 2억 불까지 욕심낼 수 있는 수준의 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신당수에 정화수 받아두고 연불 배우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에 근거한 추정인데요. 오늘은 김하성 선수의 되살아난 타격감과 이를 바탕으로 FA 시장에서의 몸값을 추정하는 돈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보통 FA 대박을 터뜨리려면 최근 3, 4년 성적이 괜찮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 공수 성적이 좋아야 하죠. 물론 냉정히 말하자면 김하성은 지금까지 커리어 하이를 찍었던 지난해보다 낮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나쁘지도 않습니다. 타율만 낮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실제 경기 스탯을 다루는 스탯뮤즈에 따르면 현존하는 타격 스탯 중 타율보다 실제 성적이나 기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치는 조정 득점 생산력 지표입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 조정 득점 생산력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유격수 중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 111로 지난 시즌 112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FA가 되는 또 다른 유격수인 미러키 브루어스의 윌리 아다메스의 125 이후 2위고요. 수비에서 실책이 다소 많은 듯 보이지만 이 또한 실제 성적을 보면 수비 WAR이 0.5로 아다메스의 0.4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FA 시장 경쟁권에 있는 선수에 밀리지 않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짱짱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김하성의 성적에 대한 보도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비단 한국 언론에서의 관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잊을만하면 김하성 이름 3글자와 함께 성적이 발표되거든요. 바로 시즌이 30% 정도 흘러가는 시점이 되자 김하성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며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며칠 전 손흥민과 김하성을 비교하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디 애슬레틱에서는 한국의 스포츠 스타 김하성은 손흥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손흥민과 김하성의 상황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하성 선수가 여전히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초대형 재계약과 1년 계약 연장권 사이에서 고민하는 구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손흥민 선수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되짚어보면 손흥민 선수 생각을 할 때 꼭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서양엔 잔치라고만 생각했던 리그에서 인정받고 멋진 기록을 써가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은 가득했지만 연봉다운 연봉을 받지도 못하고 감독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팀을 옮기지 않는 것을 보며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건데요.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겠죠. 그런데 답답할 정도로 순하고 의리파인 선수는 결국 토트넘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연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가성비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역할에 비해 다소 많은 연봉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으니 정말 분한 상황이죠.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면 우리 김하성 선수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김하성 선수의 FA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소 부진했던 전반기 모습을 보며 슬쩍 미소 짓고 이를 빌미로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1년 연장을 하려는 구단의 모습이 빤히 보였기 때문인데요. 상황을 보면 아직 서양인들 사고 속에 뿌리 깊은 동양인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이미 수년간 너무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식처럼 김 선수 덕분에 소위 팀 멱살 잡고 승리로 이끄는 역전 스토리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다행히 미국 언론들은 김하성이 내년 시즌을 마치고 FA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당연합니다. 800만 달러짜리 플러스 1 옵션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샌디에고가 자연히 연장 계약이나 트레이드로 선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구단의 김하성 마음 사로잡기 대작전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감독과 단장은 김하성에 함부로 흥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 와중에 김하성 선수 또한 다음 팀을 선택할 때 어떤 것 하나만큼은 꼭 신경 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샌디에이고 현지 언론과 구단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현재 김하성의 연봉 구조부터 파회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택하며 2021년 시즌을 앞두고 샌디에이고와 4년 총액 2,800만 달러, 우리 돈 346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매년 인센티브가 걸려있고 5년차 상호합의 옵션이 실행되면 5년 총액 3,900만 달러까지 계약 구무가 뛰는 세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김하성은 첫 3년 동안 얼마의 연봉을 받았을까요? 물론 정확한 계약 내용이야 선수와 구단만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계약 당시 AP통신의 보도를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보장금액 2,800만 달러를 살피면 이 중 400만 달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금입니다. 이 계약금은 100만 달러씩 4년에 걸쳐 나눠봤는데요. 2년간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기에 2022년 연봉은 400만 달러, 2023년 연봉은 500만 달러였습니다. 2년간 계약금과 연봉 총액 1,100만 달러, 즉 136억 원을 받은 셈인데요. 여기에 인센티브가 추가됐습니다. 당시 김하성은 타석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400타석을 채우면 10만 달러, 450타석과 500타석은 각각 20만 달러, 550타석과 600타석은 각각 25만 달러를 받는 구조죠. 이렇게 연간 총 100만 달러의 인센티브가 걸려있고요. 2021년 김하성은 117경기에서 298타석을 기록해 인센티브 최소 조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및 약물 복용 징계로 당당히 주전 유격수가 됐고 총 582타석을 소화해 인센티브로만 7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2년간 계약금, 연봉과 인센티브를 합쳐 1,175만 달러, 우리 돈 약 156억 원의 원천 징수 영수증을 뗐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샌디에이고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도 주세가 높기로 소문이 나 있는 동네입니다. 텍사스 등 다른 곳에서 뛰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내는 건 확실하죠. 물론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을 정확하게는 알기 어렵지만 또 KBO 리그에서 뛰어도 어차피 고액 연봉자는 굉장히 높은 세율의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BO 시장의 FA 상황을 봤을 때 KBO 리그에서 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 즉 약 2배 정도를 받고 있는 것만큼은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 못할 메이저리그 연금을 향한 10년 서비스 타임 시계도 차곡차곡 돌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올해를 포함해 1년은 더 벌 상황이고요. 우선 올해와 내년 남은 계약금 200만 달러를 더 받아야 합니다. 올해 연봉은 600만 달러고 내년은 700만 달러입니다. 인센티브를 생각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는 이상 향후 무조건 보장되는 금액만 1,500만 달러, 우리 돈 186억 원이죠. 현재 팀 내 비중을 생각하면 인센티브까지 1,600만 달러, 약 200억 가까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까진 KBO에서의 2배 정도지만 앞으로 남은 계약만 확정해도 KBO 7년간 받은 연봉인 16억 3,400만 원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그의 첫 계약 보장액 2,800만 달러 중 남은 200만 달러는 바이아웃입니다. 내년에 상호 옵션 실행 여부를 앞두고 샌디에고가 이를 포기할 경우 200만 달러를 그냥 받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김하성은 2025년 보장 800만 달러, 인센티브 포함 최대 900만 달러의 옵션 실행에 동의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이미 시장에서의 가치는 1억 불은 우스운 숫자고 2억 불을 넘어 3억 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년 개막식을 서울에서 치르는 것으로 확정된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펼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며 김하성 재계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도 역불 재계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할 일은 이제 단 하나입니다. 건강 잘 챙기며 물오른 타격감 바짝 올려 2할 후반때, 욕심내서는 3할때 타율을 만들며 시즌을 마무리하는 일이죠. 김하성의 꾸준한 선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